좀 잡고 가보도록 할 텐데, 자, 갑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경향을 따지는 단원이 극한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아, 얘가 이쯤의 결과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극한이라는 것의 기본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리미트라는 기호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리미트라는 기호 자체는 뭐 영어로 치면은 리미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리미트. 그러면은 영어의 뜻은 뭐예요? 이게 한계, 뭐 제한,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리미트라는 것은,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디로 보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x라는 것을 네모라고 이렇게 쓰거든. 요 자리가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생길 거예요. 요 자리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요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말은 x라는 것이 네모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 큰 네모에 들어가는 거, 지금 노란색 테두리 치는 요 네모에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라는 게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수열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수열이라는 것은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그래서 수투에서는 수열을 집어넣지는 않고 우리는 함수라는 것만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자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것을 딱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이 자리에 fx라는 어떤 함수를 집어넣는다면 요 기호의 뜻은, 잘 봐, x라는 친구가 네모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의 결과를 생각해보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0이라는 걸 만약에 대입을 했다고 해볼게. 그럼 0이라는 걸 대입하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0에 가까워지는 게 0, 0.1, 0.01, 0.001, 0.00001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매우 작은 숫자죠. 그 매우 작은 숫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선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잘 봐.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봤죠? 다 해수욕장 가봤죠? 해수욕장 가면은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사장에 모래 알갱이들이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졸라 많아요. 무수히. 그치? 근데 내가 거기다가 모래 알갱이를 하나 틱 던졌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극한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함수가 됐건 수열이 됐건 간에 요 값이 이 밑에 얘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얘가 어디에 도달할까를 생각하는 게 극한이라는 개념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이라는 함수를 쌤이 그려볼게요. x제곱. 이렇게 해놓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갑니다. y는 x제곱이에요. 이게. 그러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럼 과연 y의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지? 잘 봐. x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그러면 y의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y의 값도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가 한없이 커진다,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y라는 값도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내가 극한식으로 써보면 극한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이라는 것이 어느 결론에 도달하니? 라고 얘기한다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자, 또 다른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함수. 그래서 y는 x분의 1이다 라는 함수를 이렇게 본다면 잘 봐. 얘 같은 경우도 x라는 값이 한없이 이렇게 커지죠. 그럼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 값도 이렇게 가지. 그럼 얘는 잘 봐. 계속 커지는 거야? 아니네요.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0이라는 값에 요게 y는 0이죠. y 값이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상황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무한대라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무한대는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태. 그래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숫자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계산은 안 된다는 거야.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다고 그래서 2 곱하기 무한대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0이라는 값을 보면 0이라는 값은 특정한 어떤 숫자죠. 그러면 똑같이 극한을 계산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정의될 수가 없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네모라는 값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경우가 아닌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한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두 글자로 줄여서 수렴 한다고 얘기를 하고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수렴과 발산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고 어떤 극한을 계산했을 때 수렴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극한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뭐? 수렴 아니면 발산. 됐니? 자, 요거를 이제 교재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교재에서.
8페이지 보세요. 추워? 추워? 약간? 8페이지 보세요. 자, 8페이지 보시면 갑니다. 개념 1번.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밑줄.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밑줄.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거를 우리는 x 화살표 a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에서는. 자,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밑줄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때 알파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 동그라미.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수렴한다 이퀄 뭐다? 극한값이 존재한다예요. 수렴한다 이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똑같은 거야? 수렴하도록이랑 동일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개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 먼저 개념 3번을 보시면 갑니다.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밑줄 fx의 값이 수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밑에 개념 2번으로 올게요. 자, 무한대라는 기호 있죠?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자,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기호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로 숫자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우리는 얘를 무한대라고 읽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발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값이 한없이 계속 커진다면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뭐라고 얘기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면 걔를 따로따로 보실 필요 없이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의 구조가 이렇게 써지는 거고, 요 네모친 자리에는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특정한 숫자. 특정한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플러스 무한대라고 해서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서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요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냐?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미적분가시 개념이.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고 나서 자, 이제 그럼 극한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교재에 없기 때문에 좀 필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런 뜻이네. 극한이라는 것을 계산한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뭐 아니면 뭐? 수렴? 발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 수렴할 때가 중요할까? 발산할 때가 중요할까? 당연히 수렴할 때가 중요하죠. 그럼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잡고 가면 되냐면, 문제 풀 때 대부분의 문제는 수렴할 때를 가정해서 내고 그 수렴할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자,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서, 자, 봐봐.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수투에서. 자,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 요거 있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 수학 2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 2에서는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어디 가서 중요하냐면 미적분에 가면 초월함수 그래프라는 걸 배우거든. 이게 수능에서 진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미분 활용해서 이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가요. 특히 뭘 찾을 때 많이 쓰냐면 얘는 점근선을 찾을 때 많이 써요. 점근선. 점근선을 찾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됐습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찾아 나간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수투 내용을 배우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시게 되면,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그래프 그려서 했던 것처럼, 자, 만약에 그냥 편하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이상하게 해괴망측하게 생긴 이런 함수가.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얼로 가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프의 개형 봐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요. 그죠?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아, 이런 선을 뭐라고 그래요? 점근선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찾을 때 많이 써.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래프 하나 그냥 대충 그려본 건데, 요런 거 찾을 때 함수의 극한을 활용한다. 그래프 이용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반대 방향으로 가볼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한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쪽 방향으로 x가 한없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어디로 내려가요? 쫙 내려가 버리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이때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얘는 뭐고? 수렴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요쯤에다가 내가 잡아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대입한 값이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해볼게. 그럼 봐봐잉. 그러면 리미트 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는 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2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보세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하나가 있죠. 즉,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양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애가 있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니? 그래서 요 자리가, 잘 봐요. 요 자리가 특정한 숫자로 간다면 얘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수투에서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한 그래프 판단 방법입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좌극한은요, x가
A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요. 뒤쪽에 마이너스라고 붙여요. 그럼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 이걸 가끔가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는 거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니네 그래프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 100% 틀려요. 틀릴 거야. 한두 번은 틀릴 거야. 되게 헷갈리거든. 왜 우리 가끔 가다가 왼쪽 오른쪽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좌극한은요. 잘 들으세요. 왼쪽으로 가는 극한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오는 애가 좌극한이야. 알겠어? 반대로 우극한은 그럼 뭐겠니? 우극한 X A 플러스 G. 그럼 우극한은 뭐겠어?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작은 쪽, 큰 쪽.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플러스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조금 더 크다의 느낌. A-는 A보다 조금 더 작다의 느낌. 그래서 이게 헷갈릴 때 팁을 줄게.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건데 팁. 좌극한, 우극한 관련해서 문제 풀 때 순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좌극한이죠? 그럼 이보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예요. 다시 이 좌극한은요. 이보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대충 부호 때문에 이게 틀리거든. 부호 때문에 틀리는데 그래서 팁은 뭐냐면 1.9 대입해보면 돼. 실제 문제 풀 때. 이게 나중에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그 다음에 대칭 함수 이런 거 풀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팁인데 일단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느낌 자체가 잘 봐. 1.9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좌극한의 느낌. 반대로 2 플러스죠. 그럼 얘는 2.1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 판단할 때 있잖아. 부호 판단할 때 X자리에 1.9 넣어보면 부호가 나올 거고요. 2.1 넣으면 부호가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알겠죠? 나도 순간순간 헷갈려. 문제 풀다가 대충 풀다 보면. 응?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애가 질문하는데 좌극한 우극한 하면 왼쪽 오른쪽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물론 설명하다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나는 실수해도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실수하면 그건 치명적이잖아. 그런 거 조심해야지. 알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 특히 수능에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하거든. 자, 그럼 좌극한, 우극한 좀 더 이어서 얘기할게요. 실수하니까 또 이런 생각. 앞에 앞에 된다. 왜 모의고사 시험지 풀다 보면은 2점짜리 있거든? 앞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수능 가서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 푸는데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풀리거든?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계산 굳이 안 해봐도.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쌤 고3 때 이제 내 친구가 이제 의대 수시를 붙었거든. 의대 수시를 붙어서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의대를 가는 거야. 대박 났죠. 걔가 원래 국어를 좀 잘 못하고 수학과학은 되게 잘했어요. 이과 친구였는데
국어는 좀 못하고 수학과학은 되게 잘해서 수학과학을 이제 시험을 봐서 가면 돼. 수학과학 1등급이었어. 최저 학력 기준이. 근데 그때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서 수능에서 이과 수학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 1등급 컷이.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0점을 맞은 애가 전국의 4%가 넘었다는 얘기야. 너무 쉬워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2번을 틀렸어요. 그래서 98점이 나와서 2등급이 됐어. 떨어졌어. 그런 놈.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수능 성적표 나오고서 하여튼 우리랑 술을 죽을 때까지 먹더라고. 속상하죠. 야, 의대 붙었는데 그 수학과학 1등급만 나오면 가는 건데 생전 안 틀리던 2번을 계산 실수해서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야, 뭐 억울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재수했어요. 재수했어요. 의대 간다고. 그것도 가긴 가더라고. 가래들은 가요. 가래들은 가는데. 왜냐면 그 다음에 수능은 진짜 어려웠거든. 진짜 웃긴 게 쌤이 고3 때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든. 수학이. 근데 2학년 때래. 재수할 때 내가 2번을 수능을 봤으니까 재수할 때 수능 1등급 컷이 78이 됐어. 네. 겁나 어려워진 거야, 갑자기. 흔히 말하는 물수능, 불수능 뭐 이랬는데 내가 고3 때 수능은 아주 그냥 따뜻한 물수능이었죠. 아, 찬물이었구나. 찬물수능. 너무 쉬워서. 근데 재수할 때는 급격히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불수능이라고도 안 해요. 마그마 수능. 1등급이 78. 4개를 4점짜리 4개를 틀렸는데 1등급이야. 전국에서 2% 했어. 이런 정도.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간사한 건데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뭔가 좀 불안하면은 시험이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시험 어렵게 나오는 게 좋아요. 어렵게 나오길 또 바래요. 그런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적절한 밸런스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올해 이제 수능 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무튼 쌤은 뭐 재미난 얘기는 사실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거는 잘 몰라. 원래 태생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라. 그런데 가끔가다 공부에 대한 도움만 만한 얘기. 주로 얘기하는 게 공부썰이에요. 공부썰밖에 없어요. 근데 듣다 보면 재미난 것도 있을 거예요. 좀 해야 될 텐데. 자, 봅니다. 자극한, 우극한 개념 확실하게 잡으셨죠? 실수 많이 하는 구간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쌤이 이제 그래프를 3개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프 3개를 그려줄 건데, 2개를 그려줄 거예요. 미안. 3개는 연속가서 할 거고, 2개를 그려줄 건데, 자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봐봐. 또또또또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그럼 잘 봐잉.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2,1이고요. 요점의 좌표는 2,2라고 해볼게. 그럼 자, 갑니다. 2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애. 무슨 극한? 좌극한이죠.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애. 무슨 극한? 우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좌극한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 값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좌극한은 어디로 가? 1로 가겠죠. 1에 가까워진다. 근데 오른쪽에서 큰 쪽에서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애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2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따라서 우극한은 얼마예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니다.
x가 2라는 것을 기준으로 좌극하는 1이고요. 우극하는 2죠.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다르네. 일치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봐요.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가 2인데 요 점의 좌표가 2,2고 요 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왼쪽에서 오는 애 1로 가까워지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 1로 가까워지죠. 그러면 x가 2라는 것을 기준으로 똑같이 생각해보면 좌극한 얼마예요? 2죠. 2에 가까워지죠. 함수값이. 우극한 얼마예요? 2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일치하죠. 그럼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꾸 뚫리고 여기에 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연속 가서 좀 더 할 거고. 그럼 잘 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요?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 나와 있냐? 10페이지 보세요. 갑니다. 자, 개념 6번에 보시면은요. 개념 6번에 별표 5개 치시고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밑줄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a로 같으면 까지 밑줄 치세요. 그러면 fx의 극한값은 a다, 알파이다 라고 나와있죠. 즉 밑에 식을 봐봐. 밑에 식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의 극한값이 서로 똑같은 알파로 간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어디로 간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기는 이퀄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함수의 극한에서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방법.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11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만한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2번 보세요. 자, 2번 그래프 보시면 리미트 x가 뭘로 가냐면 1로 가는데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잘 봐. 분수함수죠. 우리 수화에서 분수함수 했죠. 분수함수 했는데 얘가 2차고 얘가 1차인 경우는 안 배웠어요, 사실. 근데 잘 봐. 얘가 1차고 2차다 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약분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미적분 내용이에요. 그건 미적분이에요. 안 나와. 수투에서. 무조건 수투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무조건 약분될 거다. 확신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인수분해에서 약분까지 하시면 여기 누가 남냐면 얘 인수분해한 게 x-1 곱하기 x-2죠? 그래서 x-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 x는 1이 되면 안 되죠.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뭐 요쯤을 마이너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2라고 잡고 1 대입하면은 여기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 그래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빵꾸가 뚫리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요. 정의역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이죠? 뭐예요? 빵꾸 뚫리나 안 뚫리나 상관없지. 뭐만 보면 돼.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좌극한 우극한 따졌을 때 동일한 값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얘는 동일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은요. 그냥 옆에다가 써두세요. 4번은 걔가 이제 분수함수인데 얘가 밑에가 x-3 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써놔. x는 3 대칭입니다. x는 3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걔는 x는 3 대칭인 그래프. 근데 이제 대칭성 관련한 거는 좀 나중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랑 뭘 볼 거냐면 절대값 들어간 걸 하나 볼게요. 자, 밑에 5번 보세요. 체크 1번에 5번. 자, 체크 1번에 5번 보시면 그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니네가? 한번 시간 줄게. 그려봐봐. 체크 1번에 5번. 그래프 개형만 한번 그려보세요. (5번) 보시면은요. 이거 원래 그래프 그릴 때 절대값 나와 있으면 자 원래 원칙부터 가르쳐 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원래 절대값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이때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부호가 그대로 나오니까 함수 자체가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죠? 그럼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여기 부호 바꿔주시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 함수의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뒤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일 때니까 x축이 되겠죠. 그죠? 그럼 x축이 돼서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됐니? 요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결국 이런 얘기거든. 이거를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절대값 함수 빨리 그리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적 있잖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함수 빨리 그리는 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로 봐도 무방하냐? 전체 값으로 봐도 무방해요. 알겠니? 전체 값으로 봐도 무방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쪽에 그려져 있는 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올리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려버리시면 원래는 잘 봐. 원래는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한 쌍이죠.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여기까지 그린 게 y는 절대값 붙이기 전에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계산하라고 그랬어? 전체 절대값을 붙인 거랑 동일하니까 접어 올리시라고.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어디로 가? 극한값은 거.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어디로 가요?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럼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자, 자, 쌤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극한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뭐였어? 하나는 그래프 그리는 거. 두 번째는 저극한, 우극한 따지는 거죠. 근데 수투에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라고 있으면 되겠냐고.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정리해보는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어. 그치?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갑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이론적인 걸 정리하려 하는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식이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x자리에 대입을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럼 x자리에 그냥 대입을 하면은 잘 봐. 이런 모양이 되네. 0분의 1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의 뜻이 마이너스 1이다야 아니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야? 가까워진다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숫자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야. ing 형태.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 값이 분모죠.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분모가. 되네? 왜? 아니야? 다시 봐봐. 분모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마법의 기호가 등장하는데, 보쇼. 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극한 문제 풀 때 이거예요. 자, 잘 봐. 극한은, 쌤이 얘기했지. 극한은 경향성,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를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푸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극한이라는 학문은. 나중에 수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디쯤으로 갈까가 궁금한 학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된다고. 자, 그럼 봐봐. 0이라는 숫자는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1을 의미해요. 왜 그런지 보면 얘가 10일 때 10분의 1이죠. 얘가 100이면 100분의 1이죠. 얘가 1000이면 1000분의 1이고 얘가 만이면 만분의 1이고 10억이면 10억분의 1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소수로 바꿔서 하면 0.1, 0.01, 0.001, 0.000001 전부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잘 봐. 무한대분의 1은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합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죠. 이거를 샥 대입해. 그러면 이 식은 무한대분의 1분의 1이네요. 번분수 계산하면 뭘로 바뀌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프는 한 번쯤은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판단할 때 그래프를 그립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면 이 값이 지금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러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고, 그럼 무한대분의 1을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1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결론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아예 외우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는 거라서. 따라서 잘 봐.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으로 갑니다. 무조건 0으로 가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죠. 0분의 상수 있죠. 0분의 상수. 0이라는 게 원래 분모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극한에선 가능하다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조건.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정리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극한 값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 다항함수면은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이죠. 그죠? 갈게요. 다항함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그냥 fa랑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x 자리에 a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이면서 함수값이란 얘기예요. 다항함수. 항상 그렇습니다. 됐니? 특별한 뭐 조건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함수의 극한값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칙은 뭐야? 그래프 그려야 돼. 귀찮아. 어떻게? 대입해. 대입하시면 2, 4, 8 빼기 8 더하기 1 얼마? 1 이렇게. 겁나 쉬워졌죠 갑자기? 자,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는 똑같습니다. 대입하면 돼요. 단 뭐는 주의해라?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분모가 0이 아닐 때가 정의역이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다항함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랑 똑같아요? 그대로 대입한 함수값과 같다.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관계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결론이 생긴다. 혹은 뒤쪽에 이따가 2교시 때 할 건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이따 할 거예요. 오케이. 네. 마지막 세 번째 무리함수죠. 자, 무리함수도 똑같아요.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단, 뭔 조심해? 정의요. 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